기자들 욕을 그렇게 하시면서 공부하지 않고 그냥 막 쓴다. 다짜고짜 와서 인터뷰하라고 한다 등등.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전화하는 기자들 정말 무례하다. 뭐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셔서 그냥 직관적으로 김원봉을 서운을 못 준다는 거는 너무 좀 협소하지 않나.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 밑에 엠팍 댓글 하나 우리 정은 기자 읽어주세요. 어비스님께서 김원봉이 푸대접 받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면 북한 정권이 먼저 복권시켜주길 요청하는 게 정상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북한에서 죽었고 북한 사람인데 왜 우리가 훈장을 주려고 하냐 이런 주장이에요. 윤봉무 기자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북한에 갈 일이 생긴다면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분들이 굉장히 시니컬하고 냉정하셔갖고 지금. 근데 서훈은 외국인한테도 줍니다. 외국인한테도 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임시정부가 1919년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임시정부 100주년이 가지 않습니까? 임시정부가 이제 초반에 상해에 만들어졌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해가 지금도 먼데 그때는 비행기도 없이 이렇게 쭉 단동으로 통해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일종의 망명 정부잖아요. 그렇죠. 물론 엄격하게 말하면 망명 정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해외에 있는 정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라는 게 우리가 뭐 국가의 3요소, 뭐 영토, 국민, 주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그건 정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도 초창기에는 이 조선 반도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그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의주, 그다음에 맞닿아 있는 중국 단동, 거기가 이제 최근에 최고의 소통 창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거기를 뚫어서 연락망을 뚫으려고 하고 일제 경찰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그때 그 소통 창구를 열어준 결정적인 공로를 세운 사람이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쇼인데 버나드 쇼. 아니에요. 버나드 쇼는 조지 뭐 아는 쇼는 버나드 쇼밖에 없는 거야? 아니 우리 같이 취재했었어. 그래요? 근데 왜 몰라? 그러니까 그분이 일용양행이라는 양행이 지금으로 말하면 상사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무역회사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를 운영하는 아일랜드 사람이 조지 루이스 쇼라고 합니다. 네. 조지 루이스 쇼 선생. 그분이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지금 비유하자면 일종의 연락관이죠. 그러니까 연락관. 그러니까 가장 수석 연락관이죠. 임시정부의 수석 연락관으로서 그 교통망을 연결해 줬어요. 일제 경찰들. 그 일제는 아일랜드인이니까 함부로 체포를 못 하거든. 그 사람이 우리나라 훈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국인도 서운을 받기 때문에 북한 사람도 우리나라의 공을 세웠다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헌법으로 보면은 어쨌거나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어쨌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원래는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활동했던 그러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다 북으로 넘어간 사람은 그럼 우리 국민으로 안 보냐? 그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뭐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상헌법 1조에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운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아니 저 황장엽 씨도 국민 훈장 받았잖아요. 뭐 사실 이게 남과 북 어디서 뭐 이런 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 같아요. 근데 뭐 북한에서도 보니까 그 애국 열사릉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남한 출신인 뭐 홍명희, 백남훈 이런 인사들이랑 김규식, 조소왕 이런 인사들이 다 안장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김원봉 선생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숙청당했으니까. 그 숙청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불분명해요. 기록으로 남은 것도 없고 어느 순간 마지막 공개 활동을 마지막으로 북한의 공식 기록에서는 그냥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58년에 그 연안파 숙청 때 같이 김원봉은 일대 그렇죠. 근데 연안파도 아니고 엄밀히 따지자면 그때 이제 숙청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원들이 있는 거죠. 뭐 무슨 일지에서 김원봉이 숙청됐다더라, 뭐 형벌을 받았다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보민 기자가 엠팍 댓글 읽어주세요. 공환님께서 남긴 댓글입니다. 그래서 서운한데요. 청와대에서 안 한다고 했는데 여론조사는 뭐하러 하는지 참 소모적인 논란이네요. 네, 다음 댓글도. 다음 댓글. 이거 김 기자 한번 읽어주면 안 돼요? 누가
누가 서운 소리를 내었는가 이런 내용인데 루리앱의 준비 만전이에요 님께서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서운 주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김원봉과 광복군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사실만 읊었을 뿐인데 어디다가 섀도우 복싱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아, 근데 다르네 확실히. 달라. 뭐가요? 읽는 게. 또 클리앙의 르뿌리메아님께서 이 논란 간단하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누가 서운 얘기를 먼저 꺼내서 누가 먼저 문제 삼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김준범 기자가 그 리포트에서도 얘기했듯이 김원봉 얘기는 정말 스치 짧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김원봉은 딱 한 번 얘기했어요. 딱 한 번 얘기했죠. 네. 그리고 최 무슨 장군, 최명신. 최명인 장군 얘기 한참 했는데 여기서 딱 핀셋으로 김원봉 얘기만 펴 꺼내가지고 대통령이 국민 이거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막 치고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 기자? 이 댓글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그 현충일 연설문을 제가 지금 뽑아왔는데 네. 이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도. 네, 너무 작을 텐데. 이렇게 이렇게. 3,932자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딱 17분 동안 읽었어요. 네. 이 중에 김원봉이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언제 나오냐면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그거 팩트 아닙니까? 팩트죠. 팩트죠. 네. 그러니까 그 광복군이 사실 좌우 합작군이거든요. 그렇죠. 네, 광복군 우리 지청천 장군 네, 그분이 네, 네. 광복군 총사령관이었고 그 바로 밑에. 바로 부사령관이 네. 이제 김원봉 조선의용대. 그러니까 원래는 광복군이 1940년에 생겨요. 40년에 이제 처음 창설이 되는데 그때는 우파 계열만 생깁니다. 지청천 장군이 이끌던 대한광복군이 창설이 되죠. 근데 이제 당시 김구 주석 입장에서 딱 보니까 이제 일제가 곧 패망할 것 같거든. 그럼 어떻게든 우리 좌우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독립에 기여를 해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장할 게 생기니까 어떻게든 좌우 합작을 하려고 했고. 우리 KBS 파업할 때랑 비슷한 거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당시 이 조선의용대가 상당히 강력한 그 무력을 갖고 있던 망명 군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해서 부사령관 그리고 동시에 군무부장, 그러니까 부사령관 겸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이 자리를 준 거예요. 원래 정치 세력 연합을 하려면 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 합작으로 광복군이 생긴 거를 그거 팩트를 언급한 거예요. 이게 이제 17분 동안 요거 하나 딱 따가지고 논란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이 억울할 수는 있어요. 다른 단어 다 빼버리고 왜 그것만 갖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대통령의 모든 연설은 다 계산된 연설입니다. 네. 맞아, 저도 그렇게. 그리고 여기에 김원봉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게 딱 앞뒤 잘라서 이 논란이 될 거라는 거를 알았을 확률이 매우 높. 몰랐다면 내가 봤을 땐 그거는 연설 비서관이나 뭐 문제가 있는 거고. 실제로 당일날 윤보민 기자가 리포트도 했지만 딱 그 부분만 잘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가 야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그 교수님들 말씀은 그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 교수님들 말씀을 여쭤봤는데 아니 이게 사실인데 뭐가 문제냐?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아니 분명히 좌우 합작인데 왜 김원봉만 언급하냐? 지청천도 같이 언급해야지. 근데 지청천은 쏙 빼놓고 김원봉만 언급한 거는 어떻게든 김원봉을 띄우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문제예요. 이게. 이해하기로는 그 맥락이 물론 이제 말씀대로 김원봉을 언급한 정치적 의도가 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광복군은 주류가 우파 민족주의였는데 무정부 아나키스트들도 오고 심지어 김원봉 같은 좌익 계열도 왔다. 전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거를 저기 김원봉을 콕 집어 언급한 거를 그러니까 크게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일 수도 뭐 있겠지만 지청천을 왜 언급 안 했냐라는 문제 제기가 저는 조금 맥락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글의 맥락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굳이 그러한 공격받을 소지를 줬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당일날 이제 현충일 근무여서 TV로 그거를 생중계로 보고 있었는데 김원봉 딱 들리자마자 귀에 꽂혔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이전에 아무 논란이 안 됐던 사안에서 갑자기 김원봉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올 초부터 이 서운 논란이 계속 있었고 제가 쓴 이 기사들도 다 4월 달에 나온 맞아요. 기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저 역시 청와대에서 그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걸 언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말씀하신 대로 뭐 주류가 아니었던 쪽에서 편입된 거니까 김원봉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약산 김원봉 이렇게 이름까지 언급한 사람은 그 연설문에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뭐 누가 먼저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나 이런 거는 해석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논란의 뭐 빌미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겠으나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논란 자체가 뭐 100번 양보해서 김원봉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도 어쨌든 이 논란에 계속 뭐 보도가 되고 여러 언급이 되다 보면 판단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에 앞서서 이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역사적 맥락, 정치적인 이 수준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김원봉을 한마디 얘기했는데 이렇게 귀에 딱 꽂히거나 뭔가 이게 정치적으로 위험한 소재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 보수 진보의 논쟁 수준이 좀 낮은 거죠. 그 프레임 자체가 그리고 지금 뭐 어쨌든 뭐 대통령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김원봉 논란이 되고 지금 뭐 심지어 서훈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까지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도 저도 생각해요. 그래요. 이 논란이 나쁜 것이냐? 나쁘지 나쁘지 않아요. 않죠. 나쁘지 않는데 저는 다만 그렇게 대통령 연설이 없었으면 이게 화제가 됐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리얼미터가 조사한 게 있는데 서훈에 대해서 사실 근데 여기서 댓글에서 말한 것처럼 대통령은 뭐 서훈에 대해 서훈의 시옷도 안 꺼내긴 했지만 그런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꺼냈으니 그렇죠. 한번 물어본 거예요 리얼미터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항해의 독립투쟁의 공정이 뚜렷하니까 찬성한다는 게 42.6%, 북한 정권에 기여했으므로 반대한다는 게 39.9%. 그러니까 사실 뭐 오차 범위 안에 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고 모름 무응답이 17.5%였는데 조사할게요. 리얼미터가 CBS래로 그렇죠. 지난 그 7일 이거야죠. 성인 왜안 남녀 읽나 했어.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신뢰수준 95%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로 한 결과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그런데 모른 무응답이 17.5%면 저는 되게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났고 역사 공부가 되는 거죠. 역사 공부가 되고 사람들이 찾아보면 맞아요. 자기들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좀 그래서 좀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근데 이제 조금 네.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김원봉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들이 몇 편의 영화였잖아요. 그렇죠. 뭐 아까 암살도 언급됐지만 우리 밀정이라는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김원봉은 아주 스타일리시한 잘생긴 저기 레지탕스처럼 나와 이미지가 뭐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네, 사진에서 네. 사진 보면. 하여튼 그런 대중적인 긍정적인 이미지를 뭔가 이 여러 가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전파한 것 자체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오인범이 기자가 그 다음에 4번 댓글 읽어주세요. 배가 KMS 분이 남겨주신 댓글. 자한당이 집권할 때 탄압받은 독립투사의 복권, 민주당이 집권할 때 국민 분열 계략 종북 빨간맛, 뭐야 형평성 돌려줘요. 네, 다음도. 네. 엠팍 그린락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김원봉을 칭송하던 자한당 최고의 적이 있지. 그건 바로 새누리당. 그들도 가끔 맞는 말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요즘에 이제 이 이슈 관련해서 많이 달리는 댓글이 자유한국당의 적은 새누리당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한국당은 한국당으로 반박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김준범 기자 그 다음 댓글 2개 읽어주세요. 류리웹의 레이팡님이 박근혜 때 국정교과서 김원봉 12번 언급하며 공적 평가 띠용. 박근혜 때 김원봉은 다른 김원봉인 듯. 네, 다음 것도. 클리앙의 루드비코님. 밀양의 16년부터 약산 김원봉 생가터의 의열단 기념관 만든 게 누굴까요? 이거네. 이분이 이제 새누리당의 당시 이제 박일호 밀양 시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옛날이랑 너무 다르다. 한국당은 한국당으로 반박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국정교과서에 김원봉 엄청 많이 써놓고 지금 와서 왜 이러냐 이런 얘기도 해요. 요건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니 근데 이거는 좀 논의의 초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뭐 문재인 대통령 연설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서훈은 좀 다른 맥락이잖아요. 문재인 그쵸, 대통령이 그쵸. 서훈을 주장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쵸, 물론 또 네. 이게 이제 그런 군부를 떼는 거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그 김원봉이라는 인물의 공적을 평가하고 우리가 그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의 논쟁과 이 사람에 대한 서운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엄연히 다른 이슈인 거죠. 자꾸 이거를 지금 섞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청와대의 판단이 딱 나왔잖아요. 그 청와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 그 저기 김원봉에 대해서 서훈 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죠. 그러면서 지금 그 서훈 기준을 언급을 했는데 지금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 보면
북한 정권의 수립에 기여하거나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면 포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이 조항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 이제 이 논란이 더 커지는 거를 청와대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새누리당 관련해서 뭐 이런 평가 저도 이거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지금도 이쪽 정치인들도 다 어쨌거나 독립운동 공적은 인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취재한 내용 중에는 그 이전에 2007년에 당시 밀양시장이었던 엄용수 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김원봉 서훈 추진 서명운동에 서명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밀양 사람이라. 김원봉의 고향인 밀양시의 이 새누리당 황거련 시의원은 서훈 신청을 추진해야 된다고 공개 주장한 기사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전에 이런 평가와 함께 이전에는 그렇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하기는 했습니다. 이분들이 뭐 주류 지도부는 아니지만. 그냥 지역구니까 그냥 지역구 사람들 좋아하라고 그냥 그렇게 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음. 그리고 하지만, 그 청와대 입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청와대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지만 아무래도 계속 뭐 현 기준으로는 안 된다. 현 기준을 지금 바꿀 생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여지가 있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보훈처에서도 지금은 안 된다고 하지만 뭐 국민적 공감 기준을 바꾸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덮어두고 갈 문제는 사실 아니고 김원봉뿐만 아니라 다른 독립운동가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서훈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그 해석들과 논쟁을 이제 자꾸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사실 저 한국당 좀 의도와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치해지는 국면은 이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백선엽 장군을 찾아가잖아요. 네. 그 이게 노골적으로 이게 이제 뭔가 대조가 되는 인물을 찾아서 골라서.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념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전쟁이죠. 백선엽 장군은 어쨌든 뭐 6.25 영웅이기 이전에 간도 특설 때에서 복무해서 뭐 독립운동가들과 대척점에 있던 사람인데 정말 우리가 무슨 핀셋으로 딱 골라내듯이 하필이면 백선엽 장군을 그 국면에 찾아가서 또 김원봉 얘기를 하잖아요. 가서 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조금 이 논쟁이 유치해지는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다. 이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 논쟁을 하면 좀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좌우의 생각들과 각자의 평가가 정말 공론의 장에서 맞붙어서 논쟁하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죠. 근데 지금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좀 정치적인 쇼를 하면서 아주 이 논쟁을 유치하게 해석하는지 그건 좀 정치적으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근데 따지고 보니 예전에 이제 그 당은 이제 김원봉에 대해서 좋게 평가도 하고 그랬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이제 야 그때는 왜 그러면서 지금은 또 이러냐 이러면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아까 우리 무슨 뭐 밀양시장 얘기도 하고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국정교과서 얘기도 했지만은 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암살 보고 막 만세 부르고 막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은 사실은 역사에 대해 사실 그냥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엄밀하게 자기들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막 필요할 때. 그냥 필요할 때 그냥 자기들이 일반 시민의 상식의 수준을 갖고 있죠. 정치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더 거기에 대해서 더 알거나 뭐 덜 알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사실 더 알아야죠. 정치인이라면 역사에 특히 이런 근현대사에 대한 철학은 있어야죠. 그때 보면 이렇게 자꾸 바뀌잖아요. 이게 바뀌는 거 보면은 딱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해라기보다는 이럴 때 뭐를 어떻게 하는 게 편의적으로 다 끌어다 갖다 오죠. 쓰는 그렇죠. 아전인수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막 서로 충돌하고. 다리가 안 맞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역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역사 인식의 수준을 좀 보여주지 않나 이번 논쟁과 또 과거를 비교해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국민들이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확 이슈가 나면은 자기들 찾아본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아재멘트 같다. 인터넷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 인터넷이라는 게 잘 돼 있어서 세상에 말이야 말.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 사람들은 정보화 시대라서 이런 걸 잘 찾아본다고 해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라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쟤네가 왜 저럴까 싶으면 금방 찾아보면 금방 사실 팩트 체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되죠. 바로 되거든요. 사실 아니,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인터넷에 가짜 정보 맞아요. 얼마나 그렇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예.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이런 이렇게 거를 하는 맞아, 거구나. 팩트 잘 안 되는 짚어서 경우는. 정말 검증된 것만 진짜 짚어야 되나. 윤보미 기자 같이 열심히 취재한 기자를 모셔놓고 그쵸. 이걸 팩트를 얘기하고 있다. 그 현상금 얘기도 320억. 그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과연 정말 김구 선생보다 더 높은 현상금이 걸렸나? 기사에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진짜 김구 우리 선생이- 기사에도 있어요. 김구 뭐. 선생이 60억이고 김원봉이 322억이었는데 김원봉, 네, 오사마 빈 라덴이 네. 540억이라서 오사마 빈 라덴 이전에 최고 현상금이었다 이런 기사 네, 있어요. 김구 선생보다 더 높은 현상금이 걸렸던 그만큼 일제가 일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무서워했던 김원. 근데 그거는 찾지 못했어요. 제가 결국 근거를. 그 역사학자들한테도 되게 여러 명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그 회의에 모이신 그 전문가들이 그런 거 어디서 확인해 본 적 있어 하고 토론했는데 없었다. 확인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거 너무 궁금한데 혹시 그걸 확인하신 분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쨌거나 그거는 그래서 좀 현재까지는 팩트가 확인이 안 된 것으로. 그러니까 역사 논쟁할 때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럼 근데 모르는데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넣어가지고 믿어버리면 그러면 안 그러면 되죠. 진짜 전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 역사일수록 사람들이 지금은 뭐 증거가 없으니까 더 그냥 자기를 마음대로 얘기하고 맞아요. 쉽게 네. 믿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팩트만 믿으면서 자기 생각을 한 번 더 공고화시키는데 그냥 이용을 하는 게 아닌가. 여러 교수님들 생각들이 이제 많이 갈리잖아요. 뭐 여러 논쟁도 있었고,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이런 쪽에 열려 있는 분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까 뭐 보훈처 심사 기준 얘기했지만 그보다 더 위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있고. 거기에 그 독립유공자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순국선열하고 애국지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뭐 법률 4조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 독립유공자는 건국 훈장이나 건국 표창을 받아야 된대요. 건국 포장을. 그러니까 이게 건국이란 말이 들어가는 훈장을 받아야 우리가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북한 정권하고 사실 아주 민감하게 연결될 수 없는 구조가 법에 있거든요. 예, 저도 그 상훈법에도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고 그런 그렇긴- 교수님들은 항상 절차적인 얘기를 해요. 이 법을 뜯어 고치든가 이 법 때문에 김원봉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훈을 못 받고 그쵸.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줄 것이냐.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예, 그거 말씀드리면 일단 그 법 얘기는 저는 거기서 말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거 저는 되게 큰 역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원봉을 계기로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 그쵸. 그것도 논란이 건국이라는 있잖아요. 건, 예, 건국 임시정부 정부는 건국으로 인정. 볼 것이냐 아니면 1945년으로 볼 것이냐. 48년. 8년이죠. 그 맥락에서 보면은 어쨌거나 저는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저희는 건국에 저는 이바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면 법학자들의 의견은 오히려 갈리는 분들도 있어요. 상훈법 중에 어떤 김원봉을 주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하위 심사 기준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얘기도 하세요. 왜요? 상훈법이나 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어떤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을 제외해야 된다 이런 명확한 기준이 그러니까 없고 건국의 개념을 더 광의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법적으로 따지자면 지금 상훈법 때문에 훈장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저희 심사 규정 중에 서훈 취소 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훈을 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서훈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 서훈 취소 규정에 보면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이거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적대 지역으로 갔기 도피한 때문에. 거니까. 그리고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훈처에서도 이제 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실제 뭐 로펌이나 이런데 이렇게 문의를 해본 결과 의견이 다 갈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훈법에 의거해서 김원봉은 줄 수 없다. 어떤 데서는 가능하다. 이런 게 이런 로펌들도 얘기가 다 있다. 이게 해석이 분분한. 그래서 그 법적인 문제는 어떤지 그건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독립운동에 대한 공적은 어쨌거나 그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임시정부를 거쳐서 우리 지금의 한국이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대한 건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거 지금의 뭐 현재 규정상은 뭐 현재 규정상으로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뭐 어쨌거나 미래에는 더 폭넓은 서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원봉이 아니라.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예, 예. 김원봉을 서훈을 못 준다는 거는 너무 좀 협소하지 않나. 좀 그냥
여러 가지를 떠나서 딱 그런 감정적으로 그런 판단이 들어요. 어떻게 김원봉을 서운을 주는 게 있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논쟁을 해야 되고 서운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는 이걸 찾다가 재밌는 걸 하나 찾았는데 올해 그 3.1 운동도 100주년이잖아요. 우리 다 100주년이야. 그쵸. 뭐 3.1 운동 1919 100주년, 맞아. 그다음에 뭐 임시정부도 100주년, 의열단도 100주년. 근데 어쨌든 3.1 운동 100주년을 하면서 기념을 하면서 정부가 유관순 열사의 서운을 올려줬어요. 유명한 3등급 독립장에서 1등급 대한민국장으로 올려줬어요. 유관순 열사의 서운을 올려준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 라고 대부분 생각할 텐데 그쵸.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맞아요. 찾아보시면 기사 많아요. 맞아.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 3.1 운동을 하고 투옥돼서 거기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적돼 있는 활동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의 그 훈격이 굉장히 기준이 엄격합니다. 1등급 하려면 진짜 거의 영웅이어야 돼요. 영웅. 네. 엄청난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분을 유명하다는 이유로 끌어올렸어요. 맞아. 그러면은 함부로 반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차분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다른 독립운동가는 하긴 뭐 안 유명하면 안 해줄 거야? 만주에서 평생에 네, 걸쳐서 항해무장 투쟁하다가 총 맞고 거기서 쓰러져 가신 네. 분도 계시고 그런 반박이 충분히 나오면 사실 할 말이 없어. 딱히 논리가 공색해지잖아요. 김원봉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결정을 해야 된다. 기준을 좀 저는, 명확히 마련을 미리 해야 저는 된다. 그 생각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전 약간 의외로 제가 좀 보수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제가 법치주의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바꿔야 된다. 예, 규정을 바꿔서 줘야지. 지금 주면은 규정을 어기는 정말 거니까. 교활하게 예, 대답하네요. 어기는 거니까. 교묘하게. 아니 이게 아니라 그러네요. 저도 지금 주자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은. 근데 뭐 주는 사실 방향으로 가되 절차적으로 법을 먼저 바꾸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너무 그동안 현대사에서 또 근현대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항해무장 투쟁했던 사람들을 다 빨갱이라고 해서 너무 평가를 안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광복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미국이 그냥 던져준 거를 우리가 그냥 누워서 입 벌리고 있다가 받아먹은 것 같이 사실 우리 굉장히 무기력한 근현대사를 써왔어요. 저는 우리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우리 민족은 계속 그런 투쟁을 계속 해오고 목숨 걸고 이런 싸움을 해왔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빨리 우리가 다시 좀 복원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요런 지적도 있었어요. 여기 루리앱의 가제장님 댓글 우리 윤보미 기자가 한번 읽어줄래요? 루리앱의 가제장님 댓글입니다. 김원봉 이슈 막는 이유가 노덕술 비롯해서 친일파 행적 재조명돼서임.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들한테 불리하니까. 김원봉 이슈 될수록 친일파 청산론이 나올 분위기니까 싹을 자르려는 것. 네, 다음 것도요. 유튜브에 김종국 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친일파 목록 불러드립니다. 이승만, 노덕술, 박정희, 백선엽 등등 어느 당이랑 연관이 있는지는 말 안 했습니다. 네, 이분은 뭐 주어를 잘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정 당이 이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를 막 되게 막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되게 이렇게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는 이런 이유가 사실은 그 당의 정통성과 관련된 뿌리 깊은 이 친일파와 관련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운을 주자 말자는 친일이냐 아니냐보다는 북한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잡을 거냐 사실 이거거든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 핵심적인 요소. 그러니까 어쨌든 김원봉이 뭐 자발적으로 올라갔건 강제로 올라갔건 뭐 서열이 뭐 그렇죠. 상위권이었건 하위권이었건 네네. 어쨌든 북한에 어쨌든 기여한 갔으니까. 거는 네, 맞아요. 단 0.1이라도 기여한 거는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맞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를 갖고 이제 그 독립유공자의 그 공적을 까고도 남을 정도의 잘못이냐 아니면은 그 독립유공자로서의 공적이 훨씬 크냐. 결국 이제 그럼 북한에 대한 기여를 얼마로 평가할 것이냐. 이건 결국 북한의 개량의 스탠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지 친일이냐 아니냐는 약간은 좀 다른 문제 아닌가. 지금 포인트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이번에 스터디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북한이랑 친일파랑 뭐가 더 나쁜 놈일까? 한국 현대사에서 네, 한국 현대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 과연 친일파를 더 나쁜 놈으로 보고 있을까? 아니면은 북한을 더 나쁜 놈으로 보고 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두고 보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좌우를 가르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네.
또 어떻게 그걸 두 개를 놓고 비교할 수가 있죠? 친일파도 나쁘면 나쁜 거고 어떤 북한의 그런 남침이 나쁘어도 나쁜 거지. 어떻게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쁜지 나는 편을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하는 게 사람이야. 뒤충돌할 때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독립투사인데 북한인 사람 있잖아요. 근데 친일파인데 남한인 사람 있잖아. 그걸 평가할 때 이거를 넘어가는 기준이 나는 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걸 좀 보면서. 그러니까 윤보미 기자 말대로 그 기준이 거져 있는 것 자체가 비극이죠. 이상한 말이 안 되는 설정인데.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선배 말한 것처럼 왜곡돼 있는 거죠. 근데 뭐 현실이 그래 실질적으로 왔으니까. 그렇게 작동해왔죠. 그게 참 작동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러니까요. 뭐 굉장히 거기에 대한 정치적 투쟁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의 엄연한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네. 오늘 굉장히 이거 방송 나갈 수 있는 거 구독자 수 맞나요? 뚝뚝 떨어지는. 망한 거 아니에요? 피디님 괜찮아요. 피디님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김원봉 서훈 논란 관련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어때 윤보미 기자 두 번째 나왔는데 어땠어요? 오늘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요. 그때는 어땠는데? 그때는 좀 약간 화기애. 근데 그때도 막 자료 이만큼 갖고 와서 그때도 책자 갖고 왔었어요. 사실 나오면서 좀 각오를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취재하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어디까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약간 전투에 임하는 각오로 역사 전쟁에 참전하는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텐션이 있지 않았나 이런 아니,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 윤보미 기자를 이렇게 그냥 멀리서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도 사람인 이상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처한 위치에서 해야 되는 취재가 있지만 특별히 본인이 관심사는 더 열심히 취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윤보미 기자를 보면은 특별히 이 현대사에 관한 여러 이슈에 대해서 약간 사명감 같은 개인적인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국사학과니까. 저는 사실은 여기서 고백하자면 국사학과 출신이거든요. 오! 역시 클라스! 전문가네. 여러분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학사다 학사. 그래서 그래서 이 정도로 취재를 이 윤보미 정도밖에 기자 취재를 우리 회사에서 못한 게. 김원봉 문제는 제일 잘할 거야 아마. 아니 국사학과라도 특별히 거기에서 좀 재미나 뭐 네. 흥미를 느끼나요? 저는 일단은 좀 타이로 제 전공이 알려진 이후 그런 거를 많이 자꾸 시키시는 그런 원인도 있고요. 그래서 양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고, 근데 제가 이제 하다 보면 다른 이슈에 비해서 어떤 진짜 기록을 좀 쫓아가는 재미, 진짜 어땠는지 이런 그러니까 아까 거를. 뭐 현상금도 본인이 궁금해서 알아봤다며. 그쵸. 왜냐면 그게 막 역사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내용일수록 좀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막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대로 기사에도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 써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취재하다 보면은 이거는 좀 더 깊이 찾아가는 재미 이런 게 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명감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 전공이 그런데 그래도 정확한 내용을 알려야 되지 않나, 뭐 그러면 이런 학교 사명감. 다닐 때 그 교수님들이 본인 기사에 대해서 뭐 좀 논평을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항상 그때 생각을 많이 하고, 왜냐면 저희 학교 뭐라고 다닐 때 생각할까? 교수님들이 항상 특히 현대사 교수님이 수업 때 기자들 욕을 그렇게 하시면서 공부하지 않고 그냥 막 쓴다, 다짜고짜 와서 인터뷰하라고 한다 등등 너무 그걸 얘기를 그냥 학부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때는 심지어 뭐 기자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와, 진짜 10초, 너무 찔리고 한참 얘기는 10초 나가더라 이런 거. 네,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전화하는 기자들 정말 무례하다. 뭐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셔서 지금도 저는 은사님들한테는 인터뷰 요청을 하지 무서워서. 않습니다. 무서워서 피해서 합니다.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해.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항상 취재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역사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찾아보실 때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보실 텐데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그런 마음. 그런 게 좀 굉장히 있습니다. 좋은 긴장이네요. 우리 김주원 선배 오늘 처음 나와봤는데 어땠어요? 제작진에게 미안하네 일단. 왜? 망한 것 같아. 아니 선배 아까 좀 체이백이로 그래요. 거의 1부 다 했어. 그거와 관계없이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생각보다는 진지하다.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넌 엄청 막 욕하고 씨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지. 근데 이슈에 그러지 따라 마. 다르긴 한데. 그렇구나. 윤보미 기자의 좀 진지한 지적들에 너무- 힘입어서 너무 전투에 임하는 거. 이런 그래서 거 옆에서 자료를 이렇게 찾고 있으면 이거 숙연해져. 그 형광펜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그래서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여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 뭔가 더 있는데 기자들이 꽁꽁 숨겨놓은 취재 뒷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 KBS 일라디오에서는 조금은 거친 녀석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어색하신 분들을 위한 순한 맛 대들기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출연한 윤보미, 김준범, 기자처럼 대들기에 초대하고 싶은 기자가 있으신가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방송 끄시기 전에 제가 원래 선 넘는 거 이거 뭔가 있어요. 선 넘는 걸 싫어해서 이런 부탁 잘 안 드리는데 목소리 비슷하네. 좋아요랑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뭐예요? 대들기가 방송을 더 할 수 있다나 뭐라 누르셨나요?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